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인로의 누앙사라는 작품 함께 살펴볼 건데요. 누앙이라는 것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고, 사는 노래니까 누추한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앙사 작품입니다. 이 누앙사는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과 후기 가사의 특징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 가사는 관념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죠. 그래서 강호가도를 노래한다고 하는데, 강호, 자연에서 즐기는 노래이면서 도까지 있다면 임금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 그래서 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게 전기 가사였다면, 조선 후기 가사는 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작품은 앞부분에서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가난으로 인해 힘든 화자의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후기 결사 부분에 가서 관념적인 내용, 너무 가난해서 살기 힘든데 이런 거 다 이제 때려치고 뭐 하겠다? 자연이나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박인로 작가는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란 후에 가난한 화자의 모습을, 즉 몰락한 사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화자의 모습,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신세를 한탄하고요. 이러한 모습은 조선 전기 가사에서 보여줬던 이 사대부들의 한계, 그 한계는 뭐냐면 너무나 관념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는 점이죠.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생동감이 드러나겠죠. 자, 이 가사는 양반이 지었으니까 양반가사고요. 정격가사라는 말이 뭔지 알죠? 낙구가 3, 5, 4, 3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격가사로 불리고요. 사실적인 모습은 궁핍으로 인한 누추한 현실에서 오는 갈등과 괴로움을 사실적으로 보여줬고요.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결사 부분에서 자연을 즐기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사니까 당연히 사음보 연속체이고요. 3, 4조의 율격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끝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안빈낙도에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살겠다. 빈이무원 하며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겠다. 빈이무원은 무슨 뜻이야?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일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대화 장면이 삽입돼서 조금 더 사실성을 부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서사적 요소도 느낄 수 있는데, 자,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자, 서사가 가 부분이고 나부터 쭉 가면 막까지가 다 본사고요. 바가 이제 결사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전문을 다 훑어볼 거고요. 중간에 하다가 너무 길다 싶으면 끊어서 2개 파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사부터 보도록 하죠.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에 참전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매우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어리고 우활할 산 인해 위에 던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자,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리고는 여기서 어리석다. 어리석고 우활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 위에 더 없다 라고 해석이 되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책망하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책한다 라는 표현이죠. 자기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기룡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속에 썩은 잎 서피대야 셔오밥 톱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라고 했는데, 기륭화복을 하늘께 붙여두었대요. 이것은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좋고 나쁘고 되는 일 혹은 복이 되는 일 모두 다
하느님께 즉 옥황상제에게 맡겨뒀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세계관은 결사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항 깊은 곳에, 누항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즉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누추한 거리니까 가난한 처지임을 알 수 있죠. 가난한 처지에서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잎은 서피되어라고 했는데, 풍조우석은 아침에 부는 바람, 저녁에 비라는 뜻으로 아침 저녁으로 썩은 짚이에요. 짚을 땔감으로 삼아, 셔픈 땔감이에요. 땔감으로 삼아 셔밥, 다톱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짓고 있는데 연기도 하도 할샤,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스스로 밥을 짓고 있는 아주 사실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 보니 셜대인 숭늉의 빈배 속일 뿐이로다 라는 것은 뭐예요? 자, 숭늉이 뭔지 알죠? 숭늉은 숭늉인데 좀 덜 익은 숭늉에 빈배를 속인대요.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하지 않다는 거죠. 배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나타내 주는 거네요. 화자의 궁핍한 처지,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어길런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부의 뜻은 뭡니까? 화자가 품은 뜻이죠. 장부는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장부의 뜻이 맨 마지막 결사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안빈일념, 빈이 무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안빈일념은 뭐예요? 가난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결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장부의 뜻은 바로 안빈일념, 바로 나오네요.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적게나마 품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탓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늘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수의로 살려 하니, 수의는 옳은 일을 쫓으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따라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죠? 옳은 일을 쫓으며 살고자 하나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기까지가 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 부분에서는 가난한 삶과 누황에서의 안빈일념의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본사를 보는데 이 본사는 계속 가난한 처지에 대한 한탄과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이 본사 부분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겼으라 라고 했는데 뭐뭐할 거든 뭐뭐하며 뭐뭐하거든 뭐뭐쓰랴. 자, 대구와 서리. 자, 고전 시가 그 중에서도 가사는 굉장히 기니까 대구와 서리는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뜻을 보면 가을이 부족하다. 뭐가? 가을에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가을에 양식이 부족한데 봄이라 여유가 있겠니? 그러니까 봄에 지금 먹을 게 없다는 얘기고요. 주머니가 비었거든. 여기서 무슨 주머니? 쌀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이라 담겼으랴. 여기서 병은 술병이에요. 자,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은 어떻게 있겠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서리법. 자, 궁핍한 처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궁핍해요.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자, 빈곤한 인생은 천지간에 자기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절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일단심을 잊을런가 라고 했어요. 아까 일단심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먹은 마음이니까. 일단심은 안빈일념과 장부의 뜻과 조응하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라고 나와 있는데, 분이 망신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죽고야 말겠다는 너겨 생각으로 우탁우랑의 줌줌이 모아놓고, 자, 우탁우랑은 그냥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머니에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임진왜란 5년 동안 감사심을 가져 있어. 여기서 감사심도 용감하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시섭혈하여 몇백 전을 지냈는가. 자, 여기서 이시섭혈은 죽음을 밟고 건넌다는 뜻인데, 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전을 몇백 전이나 치렀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회상이에요. 뭐에 대한 과거죠? 임진왜란 참전 당시의 회상. 자,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자신은 출전하여서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다 봅시다.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라고 했는데, 나의 한 몸이 여유가 있어 일가 나의 가족을 돌아보랴. 서리법. 돌아보지 못했다. 나의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일로장수는 한 명의 늙은 장수고요. 노주분은 노비의 신분, 분수를 잊었다는 말로 노비가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동요되었음을 알 수 있죠.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인들 날다려 물을런과 군경가색이 이내물인 줄 알리로다. 산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타하리 없건만은. 여기까지 보면, 자, 여기서부터 자신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여서 가족을 돌볼 틈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노비는 자기 분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여충급을 생각할 틈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알릴 고자잖아요. 이건 나여자예요. 나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줄 노비가 없다는 얘기죠. 노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노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당문노인들 날다려 물을 넘고, 날이 아니고 누구네요. 경당문노는 박 가는 일이에요. 박 가는 일을 자신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어서 노비에게 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노비는 노비의 분수를 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군경가색이 내분인 줄 알리로다. 군경가색은 아주 궁핍한 처지로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일,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 짓는 일이 나의 분인가 하노라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화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용을 천타하리 없건만은. 그래서 신야경수는 들판에서 밭을 가는 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농상경홍은 역시 밭을 가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진나라의 진승, 또 은나라의 이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들도 벼슬이 높았지만 스스로 농사를 졌다. 그래서 양반이지만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을 천하다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과 진승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도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음을, 즉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화자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화자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겠어요. 아무려 갈고전들 어느 소로 갈로 송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싶지만 어느 소로 갈로 송고. 소가 없어 못 짓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는 부분이네요. 지금 가나다까지 맞는데요. 가가 서사고 나다가 본사였습니다. 서사에서는 가난한 삶이지만 안 빈일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고요. 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를 회상하면서 임진왜란에 출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돌아왔더니 집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집이 매우 빈곤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에서는 노비들이 다 달아나고 없어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 소가 없어서 고심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왔네요. 그 다음 라를 봅시다. 한기태심하여 시잘이 다 늦은 제라고 했어요. 한기태심은 뭐냐면 심한 가뭄이라는 뜻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지을 때를 놓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서주라는 곳에 논이 있나 봐요. 높은 곳에 논이 있는데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 무원수를 반만칸 떼어두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논둑이 있는데 밑에 여기 이제 논이 있고요. 여기 논둑이 있는데 밑에도 이제 계속 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논은 이렇게 경계를 지어가지고 뚝을 만들어 놨어요. 이 뚝은 물기를 막거나 이제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가는 비에 이 도상, 이 무원수, 길 위에 흐르는 물을 이렇게 대게 했다는 거죠. 논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떼어두고 소 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부터는 뭐냐면 소를 빌리러 간 거예요. 빌리러 갔는데 아직 빌리러 간 장면은 아니고 예전에 자기한테 이 화자에게 소 한 번 빌려줄게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씀을 떠올리고 친절하라 여긴 집에 달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웃집에는 소가 있나 보죠. 소 한번 빌려줄게요 라고 엄섬이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친절하다 여기고 달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소를 빌리러 간 거죠. 달이 없는 황혼이니까 초저녁인가 그쯤 되겠죠. 달려가서 굴이 담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니까 대문이 닫혀 있는데 아득히 혼자 서 있는은 뭐예요? 자, 막상 빌리러는 갔으나 입이 안 떨어져서 아득히 오랫동안 혼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허이허이 달려갔어요. 그러면 얘는 음성상징어인데 어떤 느낌을 주나요? 손발을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빌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긴 했는데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요. 허이허이에 빗을 그어놓고 소를 빌릴 수 있는 기대감을 허이허이라는 음성상징어를 통해 표현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큰 기침 아음이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큰 기침 아음이는 이런 소리예요. 양구토록 오래도록 한 후에 왜냐하면 막상 빌리러 갔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한참 서 있다가 인기척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가 느신고 라고 누가 말한 거죠? 주인의 말이에요. 주인이 거 누세요 그랬더니 누가 말해요? 화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건 화자의 말이에요. 염치 없는 접니다 라고 화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화 구조죠. 묻고 답하는 구조니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이렇게 말하죠. 초경도 거인데 기 어찌 와 계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깊었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화자가 말하기를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에 소 없는 군가에서 해엄마나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 소를 빌린 적이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구차하게 빌리기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서 해염 근심이 많아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소 주인이 대답하기를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거낸 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옥지읍에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투로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런고. 계속 이어지네요.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시략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빌려줄 수 없다 라는 얘기인데, 자,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무슨 뜻이요? 내가 공짜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값을 받고 빌려주거나 주엄죽 빌려줄만 하지만요. 다만 어젯밤에 건너편에 있는 저 집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는 뭐냐면 그냥 닭고기, 치킨이라고 생각하세요. 과 옥지읍, 어떤 꽝고기인 것 같아요. 목 붉은 수기치를 옥지읍, 옥과 같은 기름에 구워서 내고 갓 익은 삼해주, 술도 치아토로 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 저 사람한테 술 대접을 받았어요.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런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어서 나는 그에게 소를 빌려줘야 해요.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뭐를요? 소를 내일로 빌려주마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시략, 약속을 지키지 않기가 불편하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은 빌려줄 수 없음을 돌려서 말했죠. 우회적으로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자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실이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꼬. 무슨 뜻이요?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헌먼덕 숙이 쓰고, 헌먼덕은 모자, 헌모자를 깊이 쓰고 칙 없는 집신에, 그러니까 집신의 뒷굽이 다 빠졌어요. 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형용의 개가 지칠 뿐이로다. 여기서 설피 음성상징어는 실망감을 나타내는 음성상징어죠. 아까 위에서는 소를 빌리러 갈 때는 허위라는 음성상징을 통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면 여기는 설피라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형용의 무슨 뜻이요? 체격이 매우 작다는 얘기죠. 개만 짖을 뿐이다 라는 것은 못 빌리고 빌려주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여기서 개는 화자의 이 비관스러운 상황, 소를 못 빌린 실망감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말하는데, 소를 못 빌리고 설피 물러오는데 개소리가 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화자의 실망감을 더욱 부각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다음 단락 봅시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잠이 안 온다는 서리법인데 여기서 와실은 달팽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누추한 집을 비유한 말이죠. 집에 돌아왔으나 잠이 와서 누웠겠니. 북창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돋운다 라고 했는데 이 대승은 새예요. 새 한 종류인데 오디세라고 합니다.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돋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대승도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이 한스러움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조 추장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자, 종조추장은 아침이 될 때까지 슬퍼하며 라고 해석하면 돼요. 슬퍼하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 없이 들린다. 무슨 뜻이에요?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다른 농가들은 흥겹게 농사일을 시작하는데 자신에게는 흥이 없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와 화자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화자는 소를 못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농가는 흥겹게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화자에게 농가는 부러움의 대상이면서 대조의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상 모르는 한숨은 쉼없이 나온다는 거죠. 걱정이에요. 한탄. 자신은 세상 인심을 몰라서 수모를 당하고 왔죠. 그것에 대한 한탄이에요. 뭔가 소를 빌리려 해도 뭔가 대가를 줘야지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세상사의 야박한 인심이더라 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아까운 저 소비는 볕부님도 좋으시고 라고 했는데 저 소비가 뭐냐면 쟁기의 칼날 잘 서 있다. 그러니까 쟁기라는 농기구는 있는데 쓸 데가 없다는 얘기죠.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하게 가련 많은 저 쟁기로는 묵은 밭도 잘 갈 수 있겠지만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허당 반벽은 그냥 빈집의 벽이에요. 벽에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없어서 밭을 갈지 못하니까요. 이 쟁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춘경도 거의로다. 후리쳐 던져주자. 춘경은 뭐야? 봄농사도 거의 됐구나. 물 건너갔구나. 후리쳐 던져두자. 자, 결국 화자는 농사를 포기했네요. 자, 그래서 잠깐 위에를 보면 라부터 마까지는 농사를 지으려고 이웃집에게 소를 빌리러 갔는데 이웃집은 인심이 야박해서 자기가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때는 허이허이 뭔가 빌릴 수 있는 기대감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설피설피 실망한 이런 행동을 생동감 있게 음성 상징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 실망한 모습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느냐고 근심이 많아서 잠을 못 잤는데 다음 날에 아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소를 빌리지 못해서. 그래서 농가들과 화자의 대조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농사일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바사 부분이 이제 결사입니다. 결사. 어떻게 할까요? 예, 농사 다 포기했으니까 자연이나 즐기고 군자의 도리를 지키며 살겠다라는 자연친화, 강호가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봅시다.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무슨 뜻이요? 강호는 자연의 대입법이니까 자연을 즐기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구복이 의류하여 어즈버 잊었었다. 구복은 뭐야?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기가 의루 급해서 어느덧 잊고 있었다. 천피기옥한데 녹죽도 하도 할시야. 천피기옥은 저 물가를 바라보니 라는 뜻입니다. 저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이 푸른 대나무는 자연친화의 소재가 되는 거죠. 저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낚싯대를 들고 자연을 즐기겠다라는 얘기죠. 뭐 낚시해서 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물고기를 낚는 이 사람은 가어옹이 되는 거죠. 실제 어부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아 나한테 낚시 하나 빌려줘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돼요. 노화, 갈대밭 깊은 곳에 명월청풍 자연이에요. 그냥 자연과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광산에 절로절로 늙으니라. 풍월광산은 임자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임자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없는 강산을 벗삼아 저절로 늙으리라. 결국 자연을 즐기면서 살겠다. 자연 친화적 삶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이 없을 순 다만 너인가 하노라. 무심한 백구는, 그래서 백구는 갈매기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갈매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자연 친화라고 했고, 무라일체라고 했습니다. 무라일체. 여기서 물은 대상 자연이고 아는 자신이에요. 물심일려. 그래서 대상과 나는 한마음이야. 그래서 자연과 나는 한마음으로 즐기겠다는 얘기죠. 백구는 자연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심하는 욕심이 없는, 그래서 앞에 나온 주인과는 대조적인 시어죠. 무심한 백구와 주인은요. 욕심 없는 백구야. 대화체죠. 여기서는 대화체, 위에서는 대화구조. 그래서 의인화된 청자를 부르면서 자연을 즐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무심한 백구는 나를 오라고도 하지 않고 가라고도 하지 않으니 백구와 함께 놀겠다는 것이죠. 다툴이 없을 것은 다만 이는 뭐예요? 무심한 백구요. 자, 무심한 백구도 되고 풍월강산도 되고요. 청풍명월도 되고 다 같은 의미죠. 다 조응하는 식구입니다. 시어예요.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자연 너 뿐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백구 풍월강산 명월청풍은 다 너인 거죠. 이것뿐. 이럴 때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마는, 여기서 무상하다는 것은 보잘것 없다는 얘기예요. 보잘것 없는 이 몸에 무슨 뜻 혹은 취향 이 있으리마는, 그러니까 자신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뜻도 없다는 얘기죠. 두세 일엉 반논을 다 묵어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렸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막 소를 빌리러 가고 수모를 당했던 거 이런 거 다 부질없다.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아예 그냥 굶을 망정. 남의 집에 있는 그 소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빈천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불리 여겨 손을 친다. 나오랴. 여기 대구법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내가 빈천을 슬히 여겨 싫다고 여겨. 내가 빈천을 싫다고 여겨 손을 막 이렇게 가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가겠니? 안 물러가.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손을 막 오라고 손짓한다고 나한테 올까? 안 온다. 서리법. 또 대구, 서리, 또 대주도 있네요. 대주는 뭐예요? 빈천과 부귀. 자, 그래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내 운명이지 라는 태도죠. 인간이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니 아까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빈천 싫다고 여겨서 손을 핸다 물러가리. 그러니까 화자는 이 빈천을 싫다고 여긴다, 싫지 않다고 여긴다, 싫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빈천도 내 것이야. 남의 부귀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부귀는 세속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빈천은 화자가 거부하지 않는 삶. 거부하지 않는 삶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가난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귀는 세속적 가치라 싫다고 했습니다. 왜? 남의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랴. 이건 다 운명이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자연을 즐기는 것 모두 다 운명이야. 빈이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빈이무언이 뭐라고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 하지만 화자는 뭐 하겠다고요? 이렇게 살겠다고요.
또 내생에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없는 외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단사표음은 아주 소박한 음식이에요.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니무원 또 단사표음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줘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만족하며 살겠다. 안분지족의 삶. 평생 한 뜻이 옴포에는 없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옴포는 부정적인 거예요. 옴포는 배가 따뜻하다는 얘기인데 이 옴포는 바로 부기와 연결되는 시어네요. 나는 옴포를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태평천하의 충효로 이를 삼아. 그러니까 충효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충효로 이를 삼아 화형제 신붕우. 화형제는 뭡니까?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신붕우 법간에 믿음 있게 지내는 것이 외다하리 뉘 있으리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외다가 잘못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서리법이에요.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겠다. 그럼 뭐만 중시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충효, 신붕우, 화형제, 단사표음을 긍정하고 그 밖에 남은 일은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럼 여기서 그 밖에 남은 일은 뭐예요? 옴포, 또 부기 이런 것은 화자가 부정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은 생긴 대로 살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이면서 그 밖에 남은 일은 세속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옴포와 부기를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사 부분은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됐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잊은 지 오래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연을 벗을 삼아 안빈낙도하며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여기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다. 운명론적 세계관.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비니무원, 단사표음, 안빈낙도의 삶. 지양, 싫어하는 삶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삶은 그 밖에 남은 일, 옴포, 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조선 정기가사, 후기가사의 가도 역할을 하죠.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기가사의 특징,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결사 부분. 그 다음에 후기가사의 특징, 바전의 부분. 생활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